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 시대의 노래인 가시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고려 시대 노래가 우리 문학의 처음 노래가 아닙니다. 이 고려 시대 이전에는 어떤 노래가 불리어졌으며 현대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가늠하는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고 고대 가요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문학은 생각과 정서를 표현하는 언어 예술이지요. 그죠? 자, 언어 예술인데 문자 이전에는 구전되다가 차츰 문자가 발달하면서 기록하는 구전문학에서 기록문학으로 바뀌어 왔음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나라의 문학에는 그 문학을 갖고 온 그 시대의 모습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으로 살아갔는지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게 그 시대의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문학 상하의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발전해 왔는데요. 우리의 오늘날의 현대 문학을 자세히 더 깊이 감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모습의 문학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고전 문학, 현대 문학으로 양립, 즉 양쪽으로 분류하지 말고 고전 문학이 현대에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단절이 아니라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정신의 흐름, 정신사적 흐름인 것을 생각하시고 고전 작품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이 우리의 고전 문학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문학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 고대 가요가 있습니다. 고대 가요를 한번 살펴보고 삼국시대에는 구전되어 오던 민요와 신라의 노래인 향가와 또 중국 한자의 유입으로 한자 문화권의 영향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노래한 한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대에는 고려 시대가 나옵니다. 고려 시대는 많은 문학 작품들이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전 시대로부터 내려오던 민요와 신라의 향가도 장작되고요. 또 새로운 장르인 시조가 드러납니다. 시조가 탄생하고 한시는 앞시대부터 왔고 그죠? 양반들의 새로운 갈래인 경기체가 가사작품인데 가사작품 중에서 양반들의 문학인 경기체가와 백성들의 노래인 소교로 양분되어서 노래되어집니다. 이러한 고려 시대의 노래의 종류들은 조선 시대에 그대로 또 전해져서 다양하게 발전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서 현대까지 그 형식적인 틀과 내용적인 정서들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문학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작품을 일일이 공부해 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 한국 문학에 나타나는 전통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는 그런 특강 중심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학에 나타난 특히 고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문학의 형식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는 어떠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 민족 문화의 핵심이 무엇이며 우리 민족 문화를 어떻게 개성 발전시킬까의 문제는 고전 속에 담겨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즉 오늘의 삶을 풍요하고 우리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고전이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15 교육과정에조차도 고전은 진로 선택으로 하락해 버렸습니다. 고전 선택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수학을 선택하고 난 죽어도 수학이 싫은 사람들만 선택해서 선생님들이 지지난 학기에는 14명으로 수업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오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나의 질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전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기초로는 첫째는 작품 해석에 충실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작품 해석을 기초로 하여 깊이 있는 감상을 하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현대어 표기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게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듯이 몇몇 작품을 제대로 정독하면 유사어휘도 나오고 그 시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공통의 정서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전 작품을 겁먹지 말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감상하면서 다른 작품을 보면 되겠는데 우선 한두 시간은 철저하게 선생님 말씀에 주목하기 바라고요. 먼저 고전 문학은 팁을 하나 드리면 제목에 주목하면 그 작품의 핵심이 드러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서정을 하고 있지만 서사, 이야기라든지 또 작품을 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자 성어와 연관시켜서 정리하면 그 작품의 핵심, 액기서를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팁을 드렸고요. 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서정문학을 공부하듯이 서정적 갈래의 기본 개념을 적용해서 보면 시가 쉽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 정서, 태도, 표현에 주목하면서 보시면 되죠. 스님이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고전은 읽은 대로 점수가 나옵니다. 자신을 믿고 수업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대 시가로 처음 작품인 구지가입니다. 구는 거북구자입니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구지는 지금의 김해입니다. 경남 김해 지방에 있는 구지봉이라는 산의 이름입니다. 구지봉에서 불렀던 노래가 구지가입니다. 지금의 김해 지방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거북구라고도 하고 거북귀라고도 읽는데요. 그래서 이 산을 귀지산, 귀지봉이라고도 하고 구지봉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산이죠. 산봉우리가 거북이 엎드린 모양과 같아서 그렇게
부른다고 그 지역에서 전성되어 옵니다. 그래서 구지봉에서 부른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이 형식적인 고찰을 해보면 몇 줄로 되어 있습니까? 아, 4줄로 되어 있죠. 사행으로 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죠? 한문으로 창작된 게 아니라 구전되다가 기록되었습니다. 구전되다가 기록된 한역 시가인데요. 시라고 하지 않고 가라고 하는 것은 시는 노랫말이고 가사고 가사에다가 뭐 노래가 불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시는 현대시가라고 하지 않고 현대시라고 하고 옛 노래를 우리가 뭐다? 시가라고 하는 것이죠. 시와 시가 구분하시겠죠. 그럼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형식적으로 보면 넉 줄로 되어 있네요. 기성전결의 한시의 시상 전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넉 줄 네 자로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자라고요? 구하. 거북구 어찌하자죠. 읽어보면 구하 구하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하 구하 이거는 현대국으로 이야기하면 혹격조사입니다. 부르는 거죠. 그러면 거부가 불렀습니다. 거부가 시상전개는 그럼 뭐다? 부름이죠. 자, 어려워하지 말고 야는 어조사 야자입니다. 어조사 야. 전부 다 어조사로 시행의 끝을 맺고 있네요. 수는 머리수입니다. 머리수. 이건 3인칭 거기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수기현야. 수기 나타나다 현야. 구하 거부가 수기현야. 그 머리를 내보여라 하는 거죠. 그 머리를 나타내 보여라. 압축시켜서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명령이죠. 요구하는 거죠. 혹은 요구하는 거죠. 거부가 너 머리를 내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한자 있네요. 그 뭐라고요? 현야는 나타내니까 현야 나타내다. 않으면 노죠. 그죠? 나타내지 않으면 만약약자입니다. 그죠? 만약 보이지 않으면이죠. 약불 잠깐만요. 잘못 적었네요. 음을 적으면 약불 연야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전제죠. 번 굽다 번자입니다. 굽다 번 작 번작 굽다 번 이는 그리고 어조사 이 그리고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접속어입니다. 접속어 한자에서 끼건 연기 나는 겁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울 때 끼견이라고 하죠. 흡연, 끼견이라고 합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나잖아요. 구워서 연기가 나게 하겠다는 말은 연기 날 정도면 태운다는 겁니다. 그죠? 번작 끼게 합니다. 번작이 끼게. 구워서 먹겠다. 뭡니까? 협박이죠. 위협이죠. 위협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고하
거부가 수기현야 머리를 내놔라. 머리를 나타내 보여라. 약불현야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번작이야. 구워서 태워서 연기 나게 하겠다는 것이죠. 위협이 드러나 있습니다. 재밌죠? 예. 이는 언제 노래냐면 김해 가락국에 나오는 가락국설화에 나오는 가락국의 역사를 기록한 고려시대에 와서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성녀 1년이 지은 우리 문학의 보물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삼국유사에 구지가가 하나가 기록된 게 아니고 가락국의 역사를 서술하는 그 과정에서 이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을 것이다. 끔찍한 노래죠. 그죠? 이 노래의 형식적인 특징을 보면 사행으로 구성된 한역시네요. 그 다음에 부르고 시적하자는 요구하고 또 그렇게 이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죠? 자, 이 노래는 가락국이 아까 가락국기에 나오는 배경 설화를 지니고 있는 노래입니다. 선생님 간단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적기는 좀 그렇고요. 가락국에 천지가 처음 열린 이후로 즉 개벽한 이후에 이곳에는 아직 나라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신의 칭호도 없었는데 9명의 간이 있습니다. 9간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들 추장들이 9마을의 추장들이 백성들을 통솔했는데 모두 집수가 100호로서 7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산과 들에 모여서 살았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곡식을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후한의 세조 광무제 18년에 제욕일에 제욕일은 1년의 그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흐르는 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술을 마시는 행사가 그때 집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 귀지에서 무엇을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백성 200~300명이 모였는데 사람의 소리 같기도 했지만 그 모양은 나타나지 않고 소리만 내어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9 추장들이 9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또 말하기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9 추장들이 귀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늘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나라를 새로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으므로 일부러 여기에 내가 내려온 것이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삼봉우리의 꼭대기의 흙을 파면서 거부가 머리를 내밀으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라고 노래 부르면서 뛰며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항을 맞이하여 기뻐 뛰놀게 될 것이다. 9 추장들은 이 말을 쫓아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다가 얼마 안 되어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니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줄의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으로 만든 상자가 쌓여
있었는데 그것을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알 6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 기뻐하며 백배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쌓아안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 후 12시간이 지나 이튿날 아침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상자를 여니 그 6 알은 어린 아이로 변해 있었는데 용모가 아주 훤칠했습니다. 이들을 평상 위에 앉히고 6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절하고 극진히 이들을 공경했습니다. 이들이 자라서 10일이 지나니까 키가 9척으로 크고 얼굴은 용과 같아서 한나라의 고조 같았습니다. 또 우나라의 순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오르니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 혹은 수렁이라고 했고 나라 이름을 대가락 혹은 가야국이라고 했는데 이는 곧 6가야 중의 하나입니다. 나머지 5사람도 그렇게 5가야의 임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즉 배경 설화가 있었는데 이 설화를 스님이 방금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설화에 나타난 것을 요약해 보니까 그러면 구지가는 그 9 추장들이 모여서 하늘을 보고 지도자가 나타나 달라는 것을 요구한 것이네요. 그래서 이 노래의 주제를 구지가를 흔히 어떤 노래다. 지도자의 출현을 요구하면서 당시에 말 그대로 노래도 불렀고, 그죠? 춤도 추고 삽질을 하면서 뛰었다 되어 있죠. 춤도 추고 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뛰면서 삽질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구지가는 노래도 되고, 그죠? 노래. 음악이죠. 춤도 췄습니다. 그죠? 무용이죠. 기뻐서 하는 가사도 있죠. 그죠? 가사도 있으니까 문학입니다. 그죠? 언어죠. 언어도 있죠. 자, 노래하고 춤추고 뛰면서 노동했네요. 노동. 그래서 구지가 한편이 사행으로 된 아무것도 아닌 작품 같지만 가락국의 왕이 된 이야기니까 가락국의 건국 설화를 담은 노래이기도 하고 건국을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음악, 무용, 가사말까지 있으니까 뭡니까? 원시, 종합, 예술의 측면이네요. 한 노래가 분화되지 나뉘어지지 않고 종합적이네요. 어느 예술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세 번째는 지도자의 출현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네요. 또 보면 그럼 여기서 거북은 한 개인이 서정을 노래한 게 아니죠. 200~300명이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구지가는 뭐다? 집단적인 노래네요. 집단적이면서 가락국이라는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집단 정서를 노래하고 있으니까 이는 뭐다? 개인의 서정이 아닌 뭐다? 서사적 노래네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머리는 거북의 머리를 내어 놓으라고 했을까?
거북의 머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자에 따라서는 지도자라고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거북 머리가 귀두입니다. 그죠? 귀두는 여러분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남녀공학이라서 말하기도 그렇고, 자, 이거는 뭐다? 남성성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성은 뭘까? 고대 국가에서 자손의 번식을 상징한다고 보면 이거는 풍요로움을 기원한 노래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구지가의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구지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형식적인 것은 기성정결의 한시의 시상전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한시의 눈으로 보면 사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사행으로 한역되어 있었습니다. 집단적으로 부른 노래라고 내용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집단적이면서 서사적인 노래죠. 그래서 우리 고대 가요는 개인의 서정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요 기록을 근거로 본다면 집단적 서사적 노래에서 출발했다는 것으로, 그래서 개인 서정적인 것으로 나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적 화자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죠? 개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시적 태도는 집단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협적으로 으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표현은 보면 한자어로 그대로 보더라도 어조사 야자가 그대로 반복되어 표현되기도 하고 거부가 하는 부분도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고대 가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대 가요의 출발점으로 지금 구지가를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지가를 보니까 구지가는 가락국 시대, 부족국가 시대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성격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죠? 노랫말까지 있는 종합적인 예술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미분화되었다고 문학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분화, 분화는 나뉘어지다는 거죠.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에서는 춤은 무용으로, 노래는 음악으로, 노랫말은 문학으로 이렇게 분화되었는데 그 당시는 분화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원시종합 예술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가창으로서 또 행동으로서 또 시청으로서 그런 의미를 다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구지가는 한국 문학사에서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노래를 하고 있는 작품으로 그 의의를 갖습니다. 이러한 노래는 후대에 나오는 황조가 정업사 공무도화가에 가면 개인적 서정시의 경향을 띈 것으로 변모한다는 것을 나중에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형식적 특징은 주로 구전되다가 한시로 기록되었다는 것이고요. 내용적인 특징은 아주 중요하죠. 뭘 가지고 있다? 모두 배경설화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 가요는 집단적이고 서정적인 노래에서 실수했습니다.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노래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 문학 중에 고대 가요가 지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의 학습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링크된 데서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조금 눌러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세요. 선생님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